예, 오늘 무더운 날씨에 멀리 제천에서 우리 송강호 대표님을 위시해서 오늘 참 귀한 분들 많이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김국성 선생님을 모신 우리 화요일 자유헌정 포럼에 우리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북한 노동당이라고 합니다. 네, 노동당을 움직이는 것은 또 북한의 정찰총국이라고 합니다. 예, 정찰총국에 우리 고위 인사로 계셨던 김국성 선생님을 모신 오늘 귀한 자리인데, 김국성 선생님 모시기 전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또 우리 정보계 통해서 맹활약 하셨던 우리 정영근 상현 대표님께서 우리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간단한 좀 인사 말씀 먼저 좀 해주시고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의 정찰총국에 근무했던 김국성 씨를 초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김국성 씨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소위 북한말식으로 요해를 좀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정보 사항들이나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했고, 국정원의 국가안보전략연구실에 5년 동안 상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에 기능공으로 수도관이나 전문가가 간첩으로 들어가지고 압력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갔고, 김남이라는 여성이 지금 살아있으면 한 60살 정도 되는데, 그 60살 김남이가 재차 난파되어 살아있다면 지금도 남조선에서 압력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남한에는 많은 곳에 간첩이 있고 특히 북한의 여성 공작조에 의해 가지고 많은 주요 인사들이 유혹을 당해서 북한으로 넘어가 갖고 여자 소위 미색에 매료되어 가지고 약점을 잡혔는데, 특히 정치인과 목사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천안함이라든지 많은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고,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행정위원회인가 뭐 하는 그런 데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행정위원회 인터뷰에서는 별로 임팩트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고, BBC 주간조선에서는 상당히 내용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아주 고위급 우리 탈북한 아주 고위급 북한의 중요한 그러한 대남 간첩 조직에서 일했다는 평가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분이 실제 내용보다는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굉장히 블루핑을 많이 했다,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박명수라든지 김남이라는 그런 간첩은 국정원에서 전략신문 때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엇갈리는 점이 있는 것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주로 전직 국회의원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분들은 각종 분야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정치적 역할을 해온 분들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VIP들이 오늘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 김국성 씨에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좀 더 깊은, 더 아주 자세한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김국성이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이순신을 추적해가지고 수사를 한 사람이 총책임자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작이라든지 얘기에 대한 내용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오늘 김국성 씨에게 전혀 새로운 그러한 말씀들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컨대 100번 생각해도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100번을 생각해도 왜 남한의, 소위 남조선의 대통령이 간첩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김국성이 오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귀한 분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손곡 같은 날카로운 지리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김국성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국성 선생님 이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계신데 우리 큰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핀마이크 담당이라서요. 이거 이쪽에 맞춰서 따라가랍니다. 그리고 저기 핸드폰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갈피에 피와 땀을 깊숙이 바친 노고가 깊은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왔는 데는 앞에서 전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무슨 증언하러 왔거나 또 내가 무슨 여기서 검증을 받기 위해 왔거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남과 북의 제가 보는 견해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하지만 내가 여기서 누구의 무슨 검증을 받거나 그걸 내가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는 게 저희 도덕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제 경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간단한 학력을 말씀 올리면 저는 평양 금성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했으며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특별한 경력으로서는 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대연락부에서 6년, 당작전부에서 10년, 당 35호실 대외정보조사부입니다. 거기서 5년, 경찰청국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에 제가 맡은 직무는 오국열 부장, 김정빈 부장, 경찰청국장의 전략반을 맡았습니다. 급수로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급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직무를 맡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랑적인 말은 아니지만 제 가정적 처지가 넘보다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 처삼촌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고 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이었던 박정순 부부장이었고, 이분의 주선으로 장성택 부장과 인연을 맺게 됐고, 근 30년간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는 근 30년간을 북한 노동당에서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의 주요 직책에서 근무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특별 선물을 매해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수 있은 동기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장성택 부장과 근 30년 특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변의 위험이 무릅쓰고 신변의 위험이 닥쳤기 때문에 급기야 하루 내로 대한민국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망명했습니다. 또한 장성택 처형 사건을 보면서 김정은에 대한 환멸, 언제 느껴보지 못했던 환멸을 느끼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1월 달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근 8년간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생활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기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책임연구위원으로 있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더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거기서 제 자체로 나왔습니다. 쫓겨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북한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북한은 수령 중심의 중심으로 통일 단결된 정치의 강국이라고 세상에다 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수령 중심의 통일 단결, 이것은 수령 중심의 국민의 일심 단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습 체제의 계승을 위한 가장 잔인한 독재 정치입니다. 오늘 북한 국민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서 저 최령해나 조영원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의 통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이 통치 방식은 동물농장의 짐승을 관리하는 정치 체제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당에서 주는 거 먹고 입고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군 80년간의 오랜 세월 속에 모두가 기형화가 되고 로봇화가 됐습니다. 기형화라는 의미는 뭐냐? 수령을 위해서 먹고 살고 해야 되며 수령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런 정신세계로 일관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그런 사상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자유적 개념이 아니라 당 조직이라는 이 조직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80년의 역사, 이 동안에 한 번도 변함없이 세습 체제에 의한 당의 용도 밑에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처참한 기형화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북한에서 이것을 실현하는 기관은 어디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당입니다. 조선노동당의 구호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를 계속 완성하자. 이것이 오늘날 북한 노동당이 말하는 당의 구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습체제 계승 완성을 위한 구호입니다. 주체 위협이라는 것은 김일성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며 계승 완성하자는 것은 세습체제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런 그 동물농장식 정치 방식을 사상에 구현한 주체 위협이라는 것으로서 사상의 위협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통치해 오고 있습니다. 2,500만이나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젊어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조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유권에 관한 그 조직 생활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감을 가진 조직 생활입니다. 당원은 당 조직에, 노동자는 직맹 조직에, 청년은 사로청 조직에, 이렇게 계층에 따라서 자기가 조직 생활에 매여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직 생활을 통해서 북한은 북한이 말하는 하나의 사상으로, 수령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정치 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정치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탄탄한 김정은의 정치적 기반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이가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 올라선 철없는 사람의 칼부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저 아파트 건설을 한다고 많이 건설하고 있지만 그것은 애민 지도자의 위선적 행동이지 국민들은 거기에 감동되거나 그 흠모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요,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전기 사정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군수공업 부분, 김정은이 별장, 특수기관들의 전기를 주고 나면은요, 살림집에 줄 전기가 상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원래 전기가 부족한 데다가 이렇게 특수 부분의 전기를 보내고 농사철에는 농촌에 전기를 보내고 하면은 실제 살림에 보낼 전기는 부족합니다.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 저 고층 아파트들은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한마디로 고문을 줍니다. 전기가 안 와 가지고 그 40층, 50층까지 걸어 올라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층 건물이면 집값도 비싸고 다 선호하는 빌딩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가 가장 호화스러운 아파트로 돼 있어요. 왜? 전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가족의 늙은이가 있는 가족들에서는 늙은이가 저 한번 집에 올라가 가지고 바깥 세상 구경하기 힘듭니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너무 끔찍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침 출근 시간 6시부터 7시, 9시까지
점심 12시부터 2시까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순간기 이제 전기를 주는 시간으로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 어느 시간을 맞춥니다. 사람이 살면서 헐몸이 아니라 여러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큰 고무적인 행위죠. 또한 전기가 안 오므로 해서 물 공급이 안 돼요. 펌프 동작이 안 돼가지고. 불단하니까 세수식 화장실 이용하는 데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기 좋고 겉보기 좋지만 지금 김정은이가 진행하고 있는 저 아파트 건설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호감을 못 사고 특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나 왜 이걸 하나? 지금 북한에서는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뭐 쌀을 많이 줘서 배부르게 먹게 하거나 그 공업품을 많이 생산해서 줄 수 있거나 모든 요건이 안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인민들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아파트 건설이지요. 그래서 이 아파트 건설은 김정은이가 처음 한 사업이 아니라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나와가지고 한 사업 역시 아파트 건설 사업이었어요. 그거는 이제와 같은 근본적 북한의 그 경제 파괴에서부터 오는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김정은이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김정은이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북한을 TV에서 보는 그대로 인식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이 이렇게 동물농장의 동물 관리하듯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통치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배가 부르면 옆에 있는 먹잇감도 먹지 않는 것처럼 국민도 배부르게 하면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를 골게 해서 통치를 해야 국민이 왕의 말을 잘 듣는다. 이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북한이 통치해오는 정치의 본질입니다. 오늘 북한 국민들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수령의 덕택으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으로서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북한에서는 사탕 하나를 주고 과일 하나 먹고 배급 하나 타는 것도 내 노력에 의한 결과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령이 주는 거로 먹고 사는 거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받을 때마다 항상 수령님 고맙습니다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첫 배움의 글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당은 어머니 품 이런 구호로서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북한은 국민들을 못 먹게 못 살게 하는 것으로서 세습체제의 계승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것을 무력으로 담보하는 것이 오늘날의 핵무력 건설입니다. 이 핵무력 건설은 이미 김일성이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을 천명했어요. 이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의 최종 단계가 오늘날의 핵무력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핵무력은 김정은이 생존의 가치이고 정치 핵심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핵무력은 절대적으로 없앨 수 없는 김정은의 만능의 무기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을 놓고 비핵화를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 별 떨어지기를 바라는 철없는 생각과도 같다. 절대로 우리는 북한의 핵무력에 대해서
비핵화로 무엇을 주는 것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더워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에이. 컵이 있는데 그게 나시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북한은 핵무력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을 질투리면서 우리 남한을 무시하고 남조선 해방을 위한 담보적 군번 가치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서 하나에서 100까지 모든 게 우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되는 거 없어요. 응?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한테 싸워서 이기고 자유통일을 이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숙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가치에도 부합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북한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개념에서 제가 대한민국을 보는 부족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고속경제 성장으로서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몇 개 나라 안 되는 속에 속해가지고 부유한 나라로 국민들은 자유의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속 성장 속에 우리 국민들이 잊은 것이 있어요. 정신적 쇠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정신적 쇠퇴라는 의미가 뭐냐? 북한을 직시한 안보 의식이 좀먹고 파괴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국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려고 해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저런 비판적으로 보는 견지에서 우선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대북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두 번째로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이기주의 사상에 푹 꽂혀 있어요. 오늘 이것이 북한과의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요, 사상 제일주의, 사상 정신적 무기를 가장 핵심으로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처럼 정신 세계에서 지금 젖먹고 있어요.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고속 질주만 할 줄 알았지 뒤를 돌아보고 우리 현 시점에서의 우리 국가의 정치 지형학적 견해에 대한 옳은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으로 우리가 북한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고 미칠 수 있는 근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 속에서는 더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 속에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아주 불투명한 싹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자유도 누리고 그를
더 잘 살기 위한 경제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 조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를 지키고 북한에게 이기기 위한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안보 의식이라는 이 개념의 중심을 두고 우리 국가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북한에서는요, 생체적인 이 세대 교체는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세대 교체는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 자라나는 세대들은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북한도 이전 새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저 1인 독재 통치에 불응하고 자유를 희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하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조국의 미래는 철두철미 자라나는 세대들, 청년들에게 달려있다고 해가지고 사상 교약을 영광로 속에서 사상 단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상 영광로처럼 자기 사상을 단련해서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교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청년들의 사상 교양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 정신세계보다 더 강하게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군대 복무 2년 대나마나 한 것도 실억이잖아요. 군대 나가서도 핸드폰하고 어머니 찾고 애인 찾고 굴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불길한 겁니다. 대단히 불길한 겁니다. 조건, 잘 살기 위한 조건을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지금 우리 북한남의 형편에서는 사상 정신 교양이 손이 되어야 된다. 더 먼저 되어야 된다. 여기에 더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 올리고 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여기에 앉아 계신 연로하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젊음을 되찾아 가지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한 이제와 같은 사상 교양을 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국성 선생님 좀 질문인데 지금 하신 말씀은 여기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보다도 대남 전략이라든지 북한이 어떻게 그걸 하라든지 핵 전략을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어떤 깊숙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 얘기다. 이제 있잖아요. 나 여기 올 때요 뭘 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